반갑습니다. 경영회계 고급 과정 회계관리 1급 세무회계 오늘이 마지막 연습 문제 풀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384페이지죠. 예, 384페이지에 나와 있는 챕터 6 세금 계산 실무의 연습 문제 전체 25문제가 나와 있어요. 예, 25문제를 풀어보고 회계관리 1급에 관련되어 있는 세무회계 쪽은 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1번부터 볼게요. 다음 중 세금 계산서의 기능이 아닌 것은 했어요. 세금 계산서의 기능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1번을 보시면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때의 송장은 이제 운송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송장 기능이 있죠. 2번 계약서의 기능은 없어요. 2번 틀렸고. 자, 3번 외상거래에 있어서의 대금 청구서. 청구서 맞고요. 4번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세금 영수증의 기능은 있죠. 근데 계약서의 기능은 없어요. 1번 정답 2번 되겠고요. 자, 문제 2번 볼게요.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했어요. 자, 세금 계산 필요적 기재사항 공급자, 매출자의 등록번호 맞아요. 작성 연월일도 맞습니다. 공급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인데 이게 매출자의 경우에는 맞거든요. 근데 공급받는 자의 경우에는 딱 하나만 해당이 됩니다. 이게 등록번호. 그러니까 공급하는 자, 매출자의 입장에서는 등록번호, 그다음에 성명, 명칭 다 필요하거든요. 근데 매입자 입장에서는 등록번호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기보다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3번이 정답이고 4번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맞습니다. 2번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을 볼게요. 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 자, 1번 필요적 기재사항이 일부라도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정당한 세금 계산서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상당히 되게 중요하죠. 2번 필요적 기재사항은 세금 계산서에 굵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세금 계산서 우리가 그림을 본 적 있죠. 앞에 수업 시간에서 맞습니다. 3번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세금 계산서에 대한 기재 불성실 가산세가 있죠. 맞습니다. 자, 4번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입자의 상호, 성명, 주소를 반드시 이거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요. 임의적 기재사항.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이제 세금 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잖아요. 그죠? 매입자의 경우에는 매입자의 공급받는 자죠. 등록번호. 여기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반드시 기입해야 되고 나머지는 뭐 매출자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작성연월일, 공급가액과 세액 뭐 이런 앞서 우리가 훑어봤던 2번에서의 훑어봤던 세금 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어야 돼요. 근데 상호 성명 주소는 이제 임의적 기재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게 누락됐거나 잘못됐다고 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3번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을 같이 볼게요. 자, 바로 나오죠. 임의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했어요. 품목, 물품명 이거 임의적 기재사항이고 작성 연월일 요거는 이제 필요적 기재사항이 되겠죠.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다음에 3번 공급받는 자. 그러니까 주소의 경우에는 공급자든 공급받는 자든 상관없이 모두 다 임의적 기재사항이 맞아요. 그 다음에 대금 지급 방법도 역시 임의적 기재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 되겠고요. 자, 문제 4번 볼게요. 이거 너무 원초적인 문제가 나왔는데 정말 초징스러운 문제인데 틀린 것은 했어요. 세금 계산서의 작성 방법. 당연히 숫자는 아라비아, 문자는 한글 기록하겠죠. 작성 연월일에는 계약이 수립된 일자가 아니라 공급 일자, 즉 공급 시기를 기록하죠. 틀렸습니다. 작성 연월일이 공급 시기예요. 그다음에 공급 시기라는 얘기는 세금 계산서를 실제로 작성하는 날짜를 얘기하는 거죠. 자, 3번 공란수에는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금액 앞에 빈칸수 뭐 맞는 얘기고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액란에 영세율이라고 기재한다. 예, 맞습니다. 0을 쓰거나 또는 영세율이라고 기록하는 게 맞습니다. 5번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 같이 볼게요. 다음 중 세금 계산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가장 올바른 것은 세금 계산서상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정당한 세금 계산서로 볼 수 있다? 아니요. 필요적 기재 사항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한 세금 계산서로 볼 수 없습니다. 2번 세금 계산서는 일반 거래의 송장 역할이나 청구서 역할도 한다. 이거는 맞아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 3번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 중 법인과 달리 개인은 세금에서 발급 의무가 없다? 아니요. 법인 일단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되고요. 개인 중 일정 규모 이상 매출액의 일정 규모 이상, 그러니까 직전 연도 공급 대가 기준으로 이제 3억을 따지는데 어쨌든 일정 규모 이상, 우리 교재에는 또 일정 규모라고도 나와 있기도 하고, 또 앞에 내용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죠. 그 내용이 여러분 교재 36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는 일반적으로 다 해당이 되고요. 일반 과세자라면은 의무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했을 때 발급하는 것이 맞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의 경우에는 법인은 의무적으로 다 발급해야 되고요. 개인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 과세와 면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이면 발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건 틀렸습니다. 자, 4번 사업자는 제품 상품의 대금을 회수할 때마다 세금에서 발급한다. 회수할 때가 아니고요. 공급 시기마다, 원칙적으로는 공급 시기마다 발급하는 게 맞지, 돈 받을 때마다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자, 6번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부가세법상의 세금 계산서 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했어요. 1번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및 작성 연월일은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서 이러한 사항만이 기록된 세금 계산서도 효력이 인정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아리까리할 수도 있는데 필요적 기재사항만 잘 기재되어 있으면 뭐 정당한 세금 계산서로 봐주는 거는 맞아요.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2번 면세사업자는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도 절대 세금에서 발급을 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자, 3번 모든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는 세금 계산서의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이건 아닙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가 우리가 직접 수출, 직수출의 경우에는 세금에서 발급 의무가 없죠. 근데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한 매출의 경우에는 영세율 세금에서 발급을 합니다. 3번이 틀렸고, 4번 세금 계산서 발행 시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세금 계산서 불성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 건 맞습니다. 7번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으로 넘어갈게요. 3일 주식회사 김대리는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그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려고 한다. 김대리가 제품을 판매하고 수령한 총 금액은 22,000원이래요. 자, 그러면 대가가 전체로 봤을 때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눌 수 있죠. 딱 보는 순간 공급가액은 이제 2만 원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세액은 2,000원이 되겠죠. 되게 뭐 이런 걸 물어봤지? 답 2번이에요. 8번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9번 문제입니다. 멋쟁이 주식회사의 영업부 박대리는 한 여름 양품점에 자사의 신제품인 여름용 속옷을 총 1000벌, 그러니까 개수가 1000개란 얘기죠, 판매하였다. 부가세를 제외한 속옷 한 벌의 가격이 5,500원이라면 제외한이라고 되어 있죠. 부가세를 제외한이라는 얘기는 얘가 공급 가액의 단가란 얘기예요. 그래서 한여름 양품점으로부터 부가세 징수해야 될 금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이게 공급가액과 세액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공급가액은 5,500원 곱하기 1000벌이에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550만 원이 공급가액이 되겠죠. 자, 그리고 세액은 여기에 10%에 해당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55만 원이 세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답 나오죠. 징수해야 될 금액은 9번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금 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설명으로 맞는 것 했어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와는 상관없이 거래 시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갖는다. 이건 좀 잘 보셔야 될 내용인데 일단 틀렸어요. 사업자의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내가 뭐냐에 따라 내가 과세 사업자냐 또는 면세 사업자냐에 따라 틀려지겠죠. 당연히 과세 사업자라면 거래 시에 세금계산 발급할 수 있겠지만 면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 발급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상관없이 이 말이 틀렸어요. 일단 1번은 틀렸고, 아니 내가 누구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죠. 그죠? 내가 면세 사업자면 발급이 안 된다고. 2번 납세 의무자라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 발급을 할 수 없다. 이거 맞는 설명이에요. 예. 내가 납세 의무자지만 사업자 등록이 없으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발급이 안 돼요. 자, 3번 세금계산서는 거래의 성격에 따라 적색 또는 청색 한 부만 발행되는 게 아니고요. 적색과 청색 각각 한 부씩 총 2부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적색 빨간색은 매출자가 갖고요. 파란색 청색은 매입자가 보관을 합니다. 아마 이건 뭐 AT 시험에서 많이 봤죠. 자, 3번 됐고 4번 세금계산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반드시 수작업으로만 발행?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전자세금계산서는 뭐야 하지? 자, 10번 정답 2번 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자, 11번 문제를 같이 볼게요.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와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세금계산서는 현금주의에 의하여 발급되므로 외상으로 물품을 판매하여 수령한 현금이 없는 경우에는 발행할 수 없다. 뭔 소리야? 말도 안 되죠. 현금주의에서 발행할 수가 없죠. 2번 일반적인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아니, 인정이 되죠. 공급 시기 도래 전에 먼저 선수금에 대해서 계약금에 대해서 선발행 세금계산서 가능하죠. 뭐 7일 규정 뭐 이런 거 있죠. 밑에 나오는데 그래서 일단 인정됩니다. 3번 세금계산서는 거래 건별로 발급해야 하지 일정 기간의 거래액을 합계하여 아니죠. 월합 세금계산서, 특례 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발급할 수 있어요. 틀렸죠. 다 앞에서 공부한 내용입니다. 책에 그대로 나와 있죠. 4번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판매하기 전에 그쵸 세금계산 발급하더라도 7일 이내 대가를 만약에 지급하거나 뭐 수령하거나 했을 때 그 인정해 줍니다. 정답 4번 되겠습니다. 뭐 교재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이 나오죠 다. 12번 문제 다음 중 부가시세법상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에 발급하여야 한다. 예, 맞죠. 이 공급시기라고 하죠. 2번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경우 1개월이 아니고요. 7일 이내. 일단 7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게 맞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후에 만약에 대가를 받았다면 뭐 인정이 안 되니까 7일 이내고 이제 30일 규정이 또 있긴 한데 일단 원칙적으로는 7일 이내라고 보시면 돼요. 이후가 아니라. 그래서 일단 2번은 틀렸습니다. 그죠? 틀렸어요. 자, 그 다음 3번 외상으로 물건을 판매하였어도 판매일에 세금계산 발행을 하는 게 맞죠. 4번 공급 시기 이후에 세금계산 발급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12번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13번 다음 중 세금계산서의 교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교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주로 이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대상이 해당이 되죠. 자, 택시 운송 사업자 최종 소비자 대상이에요. 요거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면제되는 경우. 두 번째, 수출업자가 재원을 직수출도 면제된다 그랬죠? 목욕 이발 미용 이것도 최종 소비자 대상이에요. 그죠? 근데 일반 과세 사업자가 도소매상 그러니까 사업자에게 서로 거래하는 거 있죠? 이걸 B2B라고 하죠. 이런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면제되는 게 아니죠. 의무적으로 세금계산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4번은 교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 올바르지 않은 거니까 반대로 이걸 한마디로 다시 추려서 표현해 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대상을 물어보는 거예요. 4번이죠. 13번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틀린 것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답이 2번인데 일단 1번 과세당국이라고 하면 국세청이에요. 인증기관의 인증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실무적으로는 전자세금용
전자세금융 또는 전자세금 계산서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는요, 전자세금 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발급이 있어야만 발급을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또 실무를 접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전자세금 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보관 의무가 면제가 돼요. 예, 그래서 보관 의무가 면제가 된다. 예, 원래는 이제 종이 세금 계산서의 경우에는 5년간 보관을 해야 되는데 전자세금 계산서의 경우에는 보관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틀린 걸 고르라는 문제죠. 2번이 정답이 되겠고 3번 전자세금계산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는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는 학계표 가산세가 없고 학계표 제출 의무도 면제돼요. 맞아요. 자 4번 전자세금 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일반 세금 계산서와 마찬가지로 필요적 기재사항에 관련된 규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14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수정세금 계산서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를 물어보는 건데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이라는 얘기는 당초에 발급된 내용이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고치고자 할 때 수정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내용이 수정세금 계산서예요. 그럼 발급이 안 되는 경우는 뭐냐? 자 보세요. 2번인데요. 왜 2번이냐면 애초에 발급을 안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아예 미발급 상태인데 당초 발급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애초에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애초에 뭔가 발급한 게 있을 때 수정을 하는 거지. 발급한 사실조차 없는데 어떻게 수정을 합니까? 예, 이건 진짜 도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죠? 1번은 차고 그건 수정해야 되겠죠. 당초 발급한 게 잘못된 거니까. 3번 반품 또는 환입 뭔가 당초 발급된 거에서 수정할 사항이 생긴 거예요. 4번 단가가 변경 이것도 당초 발급된 거에 이어서 뭔가 수정해야 될 사유가 생긴 거죠. 근데 2번은 애초에 발급 사실이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15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역시 수정세금 계산서에 관련된 내용이죠. 기재사항에 착오나 오류가 있었음을 뒤늦게 알 때에는 수정신고 기한 이내에 세금 계산서를 수정 발급해야 한다. 예, 좋아요. 맞습니다. 늦으면 뭐 뒤늦게라도 빨리 알았다면 발급하면 됩니다. 2번 공급한 재화나 용역이 반품됐다. 당연히 수정세금에서 앞에서 봤죠? 예, 가능하죠. 자 3번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거래에 대하여 세금 계산서 발행하지 않았다. 그쵸. 수정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뒤늦게라도 빨리 발급을 해야 되겠죠. 틀렸습니다. 3번 정답. 4번 공급가액 거래 이후에 공급가액이 거래 이후에 변경된 경우 수정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론상으로는 수정세금 계산서의 발급 시기에 제한이 없다. 예, 그거는 맞긴 맞아요. 예, 이거는 좀 실무적인 부분이긴 한데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16번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으로 넘어갈게요. 역시 수정세금 계산서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와요. 올바르지 않은 것은 어차피 나와봤자 한 문제긴 한데 형태는 좀 많죠. 1번 사업자는 봐봐요. 기존에 발행한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정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때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을 한다는 거죠. 맞는 설명이죠. 2번 과세를 면세로 잘못 알고 이게 실무적으로 또 이제 회계사 세무사 공부하는 책을 보면은 이거 발행할 수 있는 걸로 해석이 돼요. 근데 우리 3일회계 법인 시험에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발행할 수 없다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나오면 그냥 2번을 답으로 외우세요. 그냥 알겠죠? 이게 옛날엔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바뀐 법을 3일회계 법인에서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17번은 나오면 사실 이의제기감이에요. 근데 안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일단은 책에는 또 이렇게 나와요. 2번에 대한 내용이. 그래서 그냥 넘어가세요. 예, 일단 17번은 2번이 만약에 나오면 저렇게 나오면 과세를 면세로 잘못 알고 계산서를 발급했다. 이거 원래 안 되는데 이게 실무적으로 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안 된다고 돼 있으니까 그냥 안 되는 걸로 받아들이세요. 어차피 합격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것 때문에 떨어지면 얼마나 억울할 거야, 그죠? 외우세요, 그냥 이거는. 3번 수정세금 계산서는 세금 계산서 명칭 앞에 수정이라고 표기하며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발급한 세금 계산서는 빨간색, 수정하는 거는 검정색으로 작성한다. 예, 맞습니다. 4번 수정세금 계산서는 수정 사유가 발생한 때에 발급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어떤 거는 그쵸 거래 시기가 속하는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기한 내 수정을 발급할 수 있다. 이건 앞에서 봤죠. 예.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18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중 세법상 영수증을 대신하는 증빙이 아닌 것은 영수증을 대신하는 증빙이 아닌 것 했어요. 일단 금전등록기 계산서는 영수증을 대신하는 증빙이죠. 자 거래 성립계약서는 영수증이 될 수 없죠. 틀렸고 계약서죠. 계약서죠 이건. 3번 승차권, 승선권, 항공권 이거 영수증이죠. 그다음에 이게 AT 시험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금전등록기 계산서는 아마 본 적이 없겠지만 승차권, 승선권, 항공권은 AT 시험에 종종 나오죠. 자 4번 전기사업자 또는 가스사업자가 각 가정에 발급하는 전력 또는 가스요금 영수증. 이제 보통 지로 용지 형태로 많이 가죠. 맞는 설명이죠. 자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 정답 2번. 19번 내용이 좀 긴데 천천히 좀 볼게요. 아래 네 사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자 정수란 1번 정수란 세금 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일부라도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면 공급자는 가산세를 물어요. 그리고 공급받는 자는 그렇죠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원칙적인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성시훈 세금 계산서 발급 후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수정세금 계산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거는 빨간색, 수정하는 거는 검정색. 뭐 정확한 설명이죠? 맞아요. 자, 한정욱 3번 사업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는 모두 가산세 부과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4번이 틀렸거든요. 한혜선 세금 계산서는 실제 공급한 때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기까지 맞는데 거래처별로 1여거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발급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게 아니고요. 다음 달 말일자로 그러니까 발행일자는 말일이에요. 해당 월에 말일로 발급합니다. 예, 틀렸어요. 늦은 때 뭐 이런 게 없어요. 왠지 그럴싸해 보이죠. 읽어보면 딱 정해져 있어요. 19번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월의 말일자로 작성일자로 기재해서 발급을 합니다. 자 2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에도 세금 계산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상호 성명 주소 공급받는 자니까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만 잘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등록번호 이외의 것은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1번은 맞아요. 효력에 영향이 없는 게 맞아요.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얘기는 공제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매입세 공제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적법한 세금 계산서로 인정받는데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자 없다는 뜻이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2번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에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 고유번호 이건 뭐 이 사업자 등록번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20번 요거 2번의 내용도 맞아요. 자 3번 너무 황당한 얘기긴 한데 제품을 판매하고 11,000원 부가세 포함을 받았다면 공급가액은 10,000원이 되고 밑에 연결되지만 세액은 1,000원이에요. 같은 문제거든요. 이게 같은 내용이거든요. 3번 틀렸어요. 4번이 맞고 20번 정답 3번 되겠습니다. 21번 자 신용카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 신용카드가 매출도 있고 매입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원칙적으로 영수증. 자 이거 맞습니다. 자 나머지는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 볼게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받은 자 신용카드 이게 매입이 되는 거거든요. 매입인데 매입의 경우 언제나가 틀렸어요. 언제나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요건이 있죠. 일단 5년간 보관을 해야 되고요.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분리가 돼 있어야 되는 뭐 교재에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과세사업자 정확하게는 일반 과세사업자한테 받아야 돼요. 일반 과세 사업자로부터 수취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간이과세 사업자나 면세 사업자한테 수취한 건 안 돼요. 그래서 2번이 일단
1번이 맞고 2번 틀렸고 3번 법인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이번엔 이건 매출입니다. 이건 발급 받는 자는 매입이고요. 발행이라는 매출이에요. 발행 금액의 일정률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에 가산할 수 있다. 보통 이제 1.3%가 있고 간이가세는 아직 안 배웠죠. 간이가세의 경우는 2.6%인데 음식업종의 경우에는 일단 요거는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 금액의 일정률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까지는 맞는데 예. 근데 잠깐만요. 제가 잘못했었겠죠. 이게 중요한 거. 법인은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요거는 개인만 적용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이게 가능하거든요. 제가 앞에 걸 안 봤네. 법인의 경우에는 안 돼요. 이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인데 1.3%가 있고요. 간이가세자 음식점의 경우에는 2.6%를 해주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 일반이든 간이든 상관없이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게 공제가 되는데 이걸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법인이란 말을 제가 못 봤네요. 법인 틀렸어요. 자 4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이를 보관한 경우에는 기장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간이가세의 경우에는 맞아요. 근데 간이가세의 경우에는 이 내용이 맞거든요. 뭐 그리고 419페이지 우리 정답 해설을 보면 뭐 금전 등록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저거는 풀이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간이가세의 경우에는 이게 맞는데 일반 가세의 경우에는 이게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꼭 들어맞는 건 1번밖에 없어요. 21번은 썩 좋은 문제는 아니네요. 좀 논란의 소지가 있네요. 자, 다음 2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 같이 볼게요.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부가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는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면세 사업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면세 사업자의 경우에 원래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이유가 없는데 원칙적으로 매입차별 세금계산 합계표에 대한 제출 의무, 즉 단순 협력 의무가 있긴 있어요. 자, 맞고요. 자, 2번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는 사업자,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면세 사업자라고요. 매입차별 세금계산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 이게 단순 협력 의무이기 때문에 가산세가 없어요. 그래서 가산세는 없습니다. 면세 사업자가 그러니까 매입차별 세금계산 합계표 제출 안 했다고 해서 국세청에서 태클 걸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3번 예정신고 시 매출 매입차별 세금계산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 기간에 속하는 확정신고 시 제출할 수 있다. 예정누락 확정 반영 가능합니다. 4번 매출 매입차별 세금계산 합계표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한 전산 조직에 의해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디스켓, 테이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요즘에는 이게 전산 매체 제출인데 대부분 다 이제 용량들이 다 많이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신고가 잘 되죠. 일단 4번 틀린 문장은 아니에요. 옛날 스타일의 말이네요. 그죠? 22번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넘어갈게요. 거의 다 끝나가네요. 매출 매입차별 세금계산 합계표의 작성 및 제출 방법으로 잘못된 것 총 2부를 작성하는데요. 한 부는 사업자 보관, 한 부는 세무서 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쵸? 예,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다음 2번 세금계산서 매수, 공급가액, 세액은 거래처별로 합계하여 작성하되 감액, 취소, 수정 세금계산서의 매수와 공급가액은 포함하지 않다. 아니요. 이게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다 포함을 해요. 포함하지 않다가 아니라 다 포함해서 포함을 해야 내가 몇 개를 발급하고 몇 개를 수정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금액은 얼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빠짐없이 다 포함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빼야 될 금액이 있다면 차감하는 거고요. 수정할 때 더 해야 될 금액이 있다면 더 하는 건데 감액 취소라고 하면 이제 빼야 되겠죠. 그죠? 차감해야 되겠죠. 예. 다 반영한다는 얘기예요. 3번 예정신고 누락분도 매출 매입차별로 합계하되 세무서에는 구분기재한다. 신고서에는 구분기재한다. 예, 맞습니다. 합계표는 합쳐서 들어가지만 예정신고 누락분이라는 쪽으로다가 반영이 돼요.
이건 나중에 뭐 지금 보시기보다는 전산세무 2급이나 TAT 2급 쪽에 가보시면 좀 더 명확해지긴 해요. 특히나 전산세무 2급 쪽에 시험 문제로 실제 출제가 되죠. 자, 4번 비고라는 주류 제조업체 또는 도매상이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라고 되는데 뭐 다른 경우에도 비고란을 쓰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뭐 원칙적인 내용만 보면은 다 맞고요. 2번이 틀렸네요. 자, 24번을 볼게요. 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자, 공급가액 및 세액이 기재한 란인데 이게 너무 쉬운 문제죠. 왜냐하면 지금 다 나왔어요. 과세 대상인 제품을 판매했다고 돼 있고 세금의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수령한 총금액이 77,000원이래요. 그러면 공급가액은 7만 원이라는 얘기고 7만 원이라는 얘기고 세액은 7,000원이라는 얘기니까 이게 답이죠. 24번 정답 1번이에요. 예. 이 세금에서 그림 없어도 되는 건데 그죠? 77,000원이 뭐 이거 합친 금액이 그죠? 공급 대가라고 하죠. 공급 대가 77,000원. 이거거든요. 1번 정답. 자, 25번인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제 회계과를 1급에서 실질적인 연습 문제 풀이의 마지막 시간,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후에는 모르겠어요. 없어요. 없다고 보셔야 돼요. 공식적으로는. 비공식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사실 제가 문제를 많이 풀어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푸시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게 중요한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혼자만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선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는 과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학생이 그죠? 교수님들이 뭐 어떤 과제라든가 전공 수업을 하실 때 책을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다 해주는 교수님은 없어요. 학원 선생님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제가 성격이 좀 까탈스러우다 보니까 경영회계 아카데미를 제가 이런 식으로 제 웬만한 거 다 해드리니까 학생들이 다들 그러더라고요. 이건 안 해주나요? 저건 안 해주나요? 그러면 수강료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가 개념이 충실해도 제가 무슨 자선사업가는 기부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최소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습 문제 풀이를 해드리는 거는 여러분들과 약속된 최소한인 거고 여러분들이 더 추가적으로 문제를 이제 제가 제공해드리면 더 풀어보시고 저한테 질문하신 형태로 가시거나 여러분들이 시간 제공 문제 풀고 하는 형식으로 계속 가셔야 되는 거지. 요구사항이 좀 뭐 저도 연습 문제까지는 저도 해드려야 된다 생각을 하지만 그 이상에 대해서는 사실 그거는 각자 알아서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일단 이게 얼마 전에 또 어떤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이걸 다 안 해주느냐 과정에 포함된 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경영회계 고급과정 240시간 안에 다 끝낼 수가 없죠. 많이 시간이 내용을 보시면 출석이라든가 여러 가지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지금 강의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제가 해드리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자, 계속 갈게요. 25번입니다.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시키지 않고 제대로 작성한 것은 일단 밑줄 쳐볼게요. 일단 공급자, 매출자는 이거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경우에는 등록번호 있어야 돼요. 밑줄 친 거. 요거는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 뭐 그렇고 요거 물품의 가액 이거 일단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작성 연월일 요거가 들어간 거를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급자의 상호, 등록번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그 다음에 부가세 공급가액, 작성 연월일 여기 체크되어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간 세금계산서를 고르면 되거든요. 이렇게 생긴 게 딱 4번밖에 없어요. 다음 페이지에 있죠. 다음 페이지 4번에 보면 자 우선 여기 보시면 공급자의 이제 등록번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호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또 추가적인 내용 교재를 보면은 상호 젓가락 주식회사 그죠?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경우에 이제 등록번호가 있어야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작성 연월일 그죠? 그 다음에 공급가액과 세액 자 요거 다 나와 있죠? 요 사항만 제대로 반영되면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기재가 안 됐다 할지라도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인정받을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앞에 제가 뭐 이런저런 뭐 미주알 고주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게 팩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 더 이 관련된 내용은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해드리는 최소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라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부터 이제 재무회계도 물론 그렇게 가겠지만 재무회계도 이제 똑같이 진행이 되죠. 아마 세무 다 듣고 나서 이제 이거 들으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재무까지 다 듣고 오신 분들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원래 연습 문제 부분이 뒤에서 우리가 해야 될 세무회계 상급이나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제가 1학기 때나 2학기 때 그 여름방학 때는 제가 안 했었어요. 근데 2학기 수강생분하고 동계방 수강생분들 중에서 이걸 좀 풀어 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일단 준비를 하게 된 건데, 우선 뭐 여러분들 이거는 발췌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들으시는 게 맞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렸죠. 먼저 풀어본 다음에 이걸 하시라고. 그죠? 일단 그렇습니다. 시간을 많이 아끼셔야 되고 여러분이 혼자 풀어보는 시간이 많이 할당이 되어 있으셔야 되는 시험입니다. 좋습니다. 잔소리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시험 준비 잘 하시고요. 공부하시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카톡으로 또는 뭐 전화 연락으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대단히 감사합니다.